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질문이었던 게 아이고 번호가 돌면서 까먹었어. 기억나는 게 600번의 2번? 600번의 2번 설명표 하는 사람. 자, 600번의 2번은 실판에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그렇게 별로 겹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 이따가 틈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00번의 2번. 과 같은 유형을 하필이면 내가 다음 테스트에 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2차 부등식의 진도가 살짝 남았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나 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좀 테스트를 볼 겁니다. 우리가 1차 부등식까지, 부등식 1, 2차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지난 출발 이후에 테스트를 전혀 못 보고 있었는데 2차 부등식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고요. 1차, 2차 합쳐서 부등식 테스트를 볼 겁니다. 10문제짜리. 거기에 600번의 2번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1, 2번 공통으로 쓰고 있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fx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x,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fx1 이 사이가 gx2.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유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나중에도 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로다가 설명을 할 거지만 나중에 지수함수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함수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대수와 미적원, 그러니까 2학년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번하고 차이점이 뭐냐? 지금 1번은 그냥 다 x로 돼 있지. 똑같은 구조의 부등식이에요. 방향도 똑같아, 그렇지? 방향도 똑같은데 1번은 그냥 x로 나와 있는데 2번은 x1과 x2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변수를 갖다가 같은 변수를 사용하냐 다른 변수를 사용하냐의 차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어떤 게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냐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게 문제에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기면 이게 2번으로 넘어왔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x1은 여기 있고 x2는 여기 있으면 대소가 뒤집어지지. 이해돼요? 1번은 문자가 하나니까 이럴 일이 없는 거야. 하나의 x를 집어넣는 거거든. 하나의 x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다 f가 g보다 위로 나오게 되어 있지. 그런데 2번처럼 x1, x2 서로 다른 변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대소가 역전이 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프는. 오케이. 자, 그럼 2번이 바라는 그래프 모양은 그럼 어떤 거냐? 자, 2번은 이제 1번은 이미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돼, fx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거기서 fx는 여기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오겠지? 맞지? 얘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gx가 이렇게 생긴다 또는 어떻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gx의 최대값이 fx의 최소값을 못 넘어가는 거야. 같다까지만 가는. 이해되니? 그래야 서로 다른 x1과 x2가 들어갔을 때에도 대소가 역전되는 일이 없다. 개념적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배수에서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도 이게 되냐 안 되냐. 문자가 하나면 이것도 괜찮은. 문자가 두 개면 점근선 하나 딱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만 되고. 지수함수 그래프가. 지금 대수 그래프 본 적 없는 사람이 뭔 소리인지 하고 있지. 여기 둘은 뭔지 알 거. 그치? 지수함수 그래프로.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3차, 4차 그래프 갖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도 안 배웠지 지금.
자, 4차 그래프는 나중에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생기게 되거든. 오케이? 그럼 4차 W자하고 요거처럼 이제 2차 위로 볼로를 끼워 넣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문자가 하나면 지금 이 그림이 돼. 오케이? 근데 문자가 두 개면, 문제 이렇게 변수 X와 X로 만들어 놓으면 이 그림도 안 되게 되는 거지. 여기 최대값보다 이 최대값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는 부등식에서 이제 자주 쓰는 테크닉이에요. X1, X2 변수를 두 개로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접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오케이? 자, f의 최소값은 x에 몇 대입하면 돼? x에 1 대입하면 되지? 자, 그래서 f1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1.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1,1이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은 gx의 최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돼. 오케이? 그럼 gx의 최대값은 x에 몇 대입하면 나오냐? n 대입하면 나오지. 자, 그러니까 gm을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제곱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이거 정리하면 이게 gx의 최대값이잖아. 맞지? 이게 fx의 최소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갖다 정리하자면 m제곱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가 0이야.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요게 1, 2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m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가 되어줘야. 오케이? 그래야 gx의 최대값이 fx의 최소값을 못 넘어간다. 자, 이게 문제가 원하는 n값 범위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문제의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돼요? 오케이? 1번이 원래 우리 자주 보던 모양이야, 그치? 1번이 우리 원래 자주 보던 모양이고 2번 같은 변형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공통으로 질문이다 싶은 거 한 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자, 이제 2차 분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근의 조건이라는 것만 남았는데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자, 이게 교재마다 다루는 단원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여기 2차 부등식에서 다뤄. 그런데 실제 이 접근하는 개념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단원에서 다룰 경우에는 이 마무리가 1차 이하의 부등식이 되도록 되게 애를 써야 돼, 문제를 만들면서. 근데 막 만들면 이게 마무리가 다 2차 부등식이 돼버리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데 이걸 2차 부등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또 많아. 그래서 교재가 이쪽에서 다루는 교재가 조금 더 많다. 오케이?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문제를 잘 짜가지고 1차 부등식 범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중간고사 범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진도를 빨리 뽑아도 중간고사에 2차 부등식까지 못 볼 거거든. 많이 봐도 여러 가지 방정식이 한 개야, 거의 중간고사에서. 더 이상 나가는 경우는 잘 없어. 학교에서 진도 뽑기 힘들잖아. 그래서 거의 여러 가지 방정식이 거의 진도 한 개고, 범위가 좀 짧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만 보는 학교들도 꽤 많아.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잖아. 맞지? 2차 방정식은 어쨌든 기말고사 범위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고사에 이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 이 문제를 중간고사에 내는 학교는 마무리가 1차 부등식 되게 잘 맞춰서 낼 거고, 오케이? 기말에는 그냥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냥 2차 부등식 유형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근데 개념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개념이다. 자, 이거를 나눠서 실근의 부호하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자, 요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기준이 0이라는 거야. 0보다 작으면 무슨 수라 불러? 0보다 작은 수를? 음수. 그렇지.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양수, 음수가 이제 부호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실근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니. 자, 그럼 이 근의 분리라고 말하는 거는 기준이 꼭 0은 아닌 경우도 포함시켜서 우리 판단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근의 부호만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그래프까지 안 나와도 되거든. 이해되니? 그런데 이제 위치가 0이 아니라면, 기준이 0이 아니라면 그래프가 좀 등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큰 맥락에서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접근하면 기준이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녀석이라서 얘로는 얘도 판단할 수 있다인데 왜 굳이 분리시키냐? 부호만 물어볼 땐 여기서 따로 배우는 방법이 더 편하거든. 이쪽에서 통합하는 방법보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떤 것이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문제가 바라는 게 크게 세 가지겠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 서로 다른 두 음의 근, 서로 다른 부호의 근. 자, 요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에서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빠지기도 해요. 그거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판별식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영향을 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양수와 음수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실근이라는 얘기입니다. 허근은 양수 음수가 없죠. 맞지? 그래서 실근이 나와야 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빠지면 등호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갖다 이제 어떻게 가릴 거냐면, 일단 양 둘 다 양수든 둘 다 음수든지 간에 곱해 놓으면 얘네들은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더했을 때 둘 다 양수라면 얘가 양수가 되겠지. 더했을 때 둘 다 음수라면은 음수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까지 해주는 거냐면 부호가 같다를 얘기해줘.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으면 어쨌든 둘 다 양 아니면 둘 다 음이잖아. 맞니? 그걸 갖다가 더해서 양수면 둘 다 양이라고 보게 되는 거고, 더해서 음수면 둘 다 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계산 순서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통 이제 1, 2, 3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는 해. 왜냐면 근각계수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 이걸 먼저 쓰는 걸로 습관이 들어서 그래. 이해되니? 근데 이제 개념상 설명에서는 요걸 좀 앞에다 설명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해되니?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제일 먼저 보는 셈이거든. 왜 그러냐면 3번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많이 쓰면 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왜 그러냐? 일단 얘가 0보다 작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르다 만족해버렸지. 오케이. 허수면요? 알파 베타가 음수면 허근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면 A분의 C가 이제 음수잖아. 맞지? 그러면은 판별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B제곱은 어쨌든 0 이상이죠. 맞지? AC가 0보다 작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런데 요 앞에도 마이너스잖아. 그럼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뒤집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양수를 유지해버려 그냥. 그리고 판별식은 자동 성립이야 원래. 이해되니? 그러니까 보통 이거 2차 방식 풀 때 보통 최고차기에서 양수로 맞춰놓잖아. 맞지? 그래서 상수한 자리가 음수 나오면 절대 허근이 나올 리 없다고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셈이기도 해.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자 그런 내용 때문에 얘는 실제로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게 3번인데 문제 유형적으로는 얘를 좀 가르기도 해. 어떻게 가르냐?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의 대수를 비교하기도 해.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둘 다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근은 그냥 양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왜? 양근은 절대값이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요렇게가 되면은
뭐를 추가로 하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를 하게 됩니다. 양이 더 크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 중에 음근 절대값이 더 컸다. 오케이. 문제 조건이 이렇게 걸려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를 하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 이게 부등식들을 갖다 만족해 줘야 되는 거잖아. 사실 연립 부등식 개념이거든요. 연립 부등식 개념. 오케이. 자, 그런데 계수 구조에 따라서 판별식에다가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계수를 처음부터 2차꼴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근과계수에서 2차가 나올 수도 있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다루기는 2차 부등식에서 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개념은 그냥 얘만 따로치면 그냥 2차 방식 개념인데, 맞지? 아직 그래프도 등장을 안 했지. 그러니까 그냥 2차 방식 근과계수 개념인데, 판별식과 근과계수, 맞지?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든 1차로 맞출 것이고, 중간고사에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1차로 맞출 것이고, 오케이? 기말고사에 내게 될 때는 2차가 그냥 포함돼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근의 분리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기준이 꼭 0이 아닌 경우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럼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동반해서 사고를 해줘야 돼. 오케이. 좀 공식화를 시키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프를 갖다 좀 보게 되는데, 자, 어떤 거냐. 2차 방식의 두 근이 어떤 특정 K보다 둘 다 크다가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두 근이 모두 K보다 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맞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 근은 K보다 작고 한 근은 K보다 커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여기 이게 번호대로 좀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야. 둘 다 커요? 둘 다 작아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근데 기준이 0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근과계수로 간단하게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동원하라가 되는 건데, 보게 되는 것의 개수는 또 이거 1번, 2번, 3번이랑 이제 비슷해. 자, 어떤 거냐? 자, 얘가 그래프에 이제 요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y는 fx 2차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이제 x축이랑 만나서 이제 두 실근이 된 거지, 그치? 맞지? 자, 그럼 요렇게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할 거야.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등호가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거 있지? 알파 베타. 이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누구냐면, 여기 K를 대입했을 때 양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알파 대신 쓰는 게, 알파 베타 대신 쓰는 게, 대신 쓰는 게. 보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때에도 K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끼어드냐? FK는 양수. 자, 요렇게가 끼어들어요. 오케이? 이거는 1번과 2번이 공통이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어디서 갈라지게 되냐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역할을 할 뻔했지. 그게 누구냐?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자, 어쨌든 대칭축은 보통 이제 P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P, Q에서 P.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미루 계산. 자, 그럼 그 P가 K보다 크면 두 분이 이제 K보다 다 커지는 거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렇다면은 P가 K보다 작으면 두 분이 이제 모두 K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되잖아.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K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수가 나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FK가 음수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해되시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럼 기준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준이 여러 개.
그러니까 뭐냐면 한 근은 뭐 0하고 1 사이에 있는데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커주세요. 그럼 0, 1 이렇게 두 개 기준이 있는 거잖아. 아니? 자,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어느 한 군데라도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게 있잖아. 오케이? 그럼 판별식이랑 대칭축을 안 봐도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사실 원래 이거를 판단할 때 최우선순위는 여기거든요. 오케이? 이게 일단 이게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음수가 한 개라도 있냐, 그럼 판별식이랑 대칭축을 안 봐도 되니까. 이해되니? 근데 양수만 나왔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랑 대칭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이제 기준이 여러 개일 때 이 상황으로 오는 건 어떤 거냐? 두 군이 모두 1과 3 사이에 있게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1 넣어도 양수, 3 넣어도 양수로 나오거든. 음수가 안 나와. 그럼 이제 판별식이랑 대칭축을 봐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암기하는 용도로 내가 배운 거랑 더 많이 쓰는 거랑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 난 대세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를 배웠냐면 판때기를 배웠어. 배울 때. 오케이? 나는 배울 때 판때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한판축이라고 하는 걸 쓰는 선생님들이 더 많더라고. 오케이? 자, 겹치는 글자도 있죠. 판. 당연히 뭐겠어? 판별식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하고 축하고 같은 거 얘기해. 대는 대칭축이라서 되고요. 축은 말 그대로 대칭축이라서 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P에 대한 얘기고요. 오케이? 기하고 함이 뭐냐면 FKR.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함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함수값. 오케이? 함수값. 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기준, K. 이해되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배울 때 판때기를 배웠는데 한판축을 쓰는 선생님들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이렇게 받아올 때 대부분 뭐로 배웠어? 한판축이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더라. 뭐로 외워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공수원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공수원으로 배운 게 아니라도 수상에서라도 이거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다들 처음은 아닐 텐데. 태주이 뭐로 배웠어? 아, 이걸 안 했어? 이렇게 암기하는 내용을 한판축이나 판때기로 정리 안 해줬어? 아, 그랬구나. 주혁이는? 저도 안 했어요. 요런 식으로 세 글자로 정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지윤이는? 지윤도 처음 봐? 그럼 지훈도 처음 보겠네? 기억을 못하는 거. 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배웠어? 한판축이 아니라 함축하는 거. 아, 함축판을 배웠어? 아니 아니 지금쓰기 아니 알려주는데 저보다 심한 것까지 선생님 한번 보여주긴 했었어. 그래서 아무튼 그럼 주원이는 뭐, 공격 있음? 예. 뭘로 배웠어? 한판 축구를 배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판 축구로 얘기하는 게 함축판이랑 한판 축구로 하는 게 한판 축구 할까? 약간 이렇게 외우는 거고. 축구 한 판 해야지 한판 축. 약간 이렇게 외우고, 그러니까 한판 축이 대칭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딴 데도 판때기로 배운 다음에 대칭을 왔더니 대칭을 다 한판 축이라고 하더라고. 한판 축구 한다고. 그러니까 구한다까지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 한판 축구한다. 한판 축을 구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한판 축으로 보통 많이들 해. 자, 어쨌든 이걸로 외워도 되고 이걸로 외워도 돼요. 그건 자기 취향이고요. 오케이. 내 스승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으니 나도 약간 대세를 따라할까 생각 중이다. 한판 축. 이해되네?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실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게 그냥 새로 그래프 개형을 그리지 않고도 내가 한판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등장 안 시켜도 되는데요. 오케이? 방향이 헷갈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오케이? 방향이 안 헷갈리고 있으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301쪽. 301쪽이 아닌데? 301쪽은, 301쪽은 안 풀어줘도 되잖아. 그냥 판별식이잖아. 맞지? 301쪽은 그냥 판별식. 앞에 거는 영위상, 뒤에 거는 영미만, 연립분식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넘어가서 302쪽에 2번. 자, 2번에, 자, 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kx 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을 주고 서로 다른 둑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그럼 개념의 이해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판별식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순서로 가셔도 됩니다. 얘네니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1번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분의 D로 가는 게 좋겠고 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 0보다 크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2차 분식 자리가 된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둘 다 1차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지 0보다 어째야 돼요? 커야 돼요. 자, 알파 베타가 K 플러스 12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풀어서 3, 4, 12에 우리 마이너스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가 4보다 크다. 자, 요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가 0보다 크다. 자, 요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 두 개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프, 수식사가 안 그려도 마무리가 좀 되는 상황이지. 답이 되게 되는 건 K가 4보다 크다. 이해되시나요? 무리 없지? 오케이. 자, 2번의 경우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2k 플러스 1 x. 자, 이렇게 4분의 d를 쓰게 되는 게 그냥 d를 쓰는 것보다 문제 비율이 높다니까. 내는 사람도 그게 계산이 편해서 쉬워갖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해설지 만들 때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그냥 d 계산하는 게 싫다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4분의 d를 쓰기 좋게 문제를 이렇게 더 4분의 1 쓸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더 많아. 지금 여기 1, 2, 3번 중에 1, 2번은 4분의 1이고 3번만 그냥 d거든. 맞지? 2대1 비율이잖아. 거의 대체로 그래. 실제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뒤져봐도 대체로 2대1 비율이야. 4분의 d가 2, 그냥 d가 1. 4분의 d 외우라고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이번에는 두 근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4분의 D로 봤을 때 등을 넣어줘야 돼. 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중근도 괜찮다는 거야. 음의 중근 괜찮다는 거야. 얘네니. 자,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되면은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빼기 K 빼기 그러면 4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 여기상 1, 4, 1, 1 6이 마이너스 맞니? 자,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 이상 이하 또는 K가 4분의 1 이상.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게 2배의 2K 플러스 1 얘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맞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K 플러스 2는 그래도 양수라야 하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풀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수직성 없이 괜찮겠니? 문제없니? 오케이. 자, 요렇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봤고요. 더워서 졸려. 날씨가 살 뻔해서 미리미리 히터를 갖다 틀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3번은 판별식을 안 보는 건가 보네? 그치? 모처럼 그냥 D를 써야 된다고 봤더니 판별식이 필요가 없네요, 문제가. 문제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야. 심리 거의 비슷해. 본인도 계산 귀찮은 거 싫은 거지. 자, x제곱에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음영.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원하는 게 뭐냐? 서로 다른 부호의 부식을. 그럼 얘는 알파 베타 자리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끝.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더 거는 경우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거? 음근의 절대값과 양근의 비교. 이해되니? 얘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k가 1보다 작다고 끝이야. 어려울 거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의 분리. 한판 축으로 외웠든 함축판이라고 외웠든. 어쨌든 적어도 그러니까 FK가 음수가 나오면 FK만 공되고 FK가 양수가 나오게 되면은 세 가지를 다 봐야 한다. 그래서 FK가 음수가 나오는 걸 되게 선호하게 돼 있어. 이 풀이를 하다 보면 하나라도 제발 음수가 끼기를. 아무튼 자, 3번에 1번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2kx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2는요, 이렇게 2차 방식으로 주고 두 근이 1보다 클 때 한쪽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f1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판별식도 대칭축도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요게 슬픈 문제. 자, 그러면 일단 f1이면 1마 2k 플러스 k 플러스 12 0보다 크다 해가지고 k가 13보다 작다, 맞니? 맞아? 계산 안 틀렸니? 끝나요? 오케이. 자, 이거 해두고 그러면은 판별식 역시나 4분의 2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12 얘는 0보다는 어째야 될까?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왜? 문제가 서로 다르란 말이 없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3, 42에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야. 또는 k가 4 이상.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 P는 K. 맞지?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하면 K. 그 K가 1보다 기준. 1보다 커야 돼. 방향을 맞춰줘야 돼.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모두 만족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4 이상 K 13 미만.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결을 했지. 방향을 안 헷갈리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거든요. 오케이. 지금 그래프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 사람. 지금 좀 방향 모르겠어요. 좀 왜 저렇게 돼요? 그래프 필요하다. 없나요?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럼 부등식 하나만 풀어도 되는 거겠지? 그치.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그렇지. 얘는 부등식 하나만 풀면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6불k
플러스 x 플러스 k 제곱은 0. 자, 요렇게 됐고 두근 사이에 2. 자, 기준은 2인데 그럼 얘는 이 fx 자 요렇게 가시면 f2가 0보다 작으면 끝난단 말이지. 그럼 얘는 한 번씩도 안 봐도 되고 왜? 자동으로 0보다 크게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대칭축도 안 봐도 돼. 답이랑 상관이 없어. 대칭축의 위치가. 이해되니? 자, 그래서 f2면 4. 이거 왜 플러스 x야? 그냥 x야. 자,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자, 얘가 0보다 작다. 정리하자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니까 2, 4, 8에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두근 사이에 2가 있게 되어 있다. 어떤 요령인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그러니까 원래 그 접근하는 개념은 2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인데 마무리 계산이 2차 방정식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여기서 많이 다룬다라는 거야. 자, 이걸로 2차 방정식은 다 됐고 이제 2차 방정식에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자. 경우의 수.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위치야 얘가. 이해가 안 되는 위치. 왜 이게 공수원일까? 약간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에 대한 일관성을 너무 많이 깨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은 1-1, 1-2, 2-1, 2-1, 3-1, 3-3 이렇게 배우지. 3-3이래, 3-2, 3-1, 3-2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그때 다시 1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체계와 시계 계산 방정식 부등식 함수야. 오케이? 다시 1쪽이. 그러니까 1학기 과정이. 2학기 과정이 도형과 확률 통계입니다. 도형, 경우의 확률 통계. 2학기 과정이. 고1까지는 그거 좀 맞춰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내 수체계, 시계 계산, 방정식 부등식을 하다가 갑자기 되게 뜬금없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집합이란 명제를 공수 1으로 보내고 시작할 때 집합 명제를 사실 그것부터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함수도 공수 1으로 좀 보내고 여기 순열, 조합, 행렬 왜 들어온 거지? 그것도 되게 이해하고 행렬 왜 들어와? 정말 따로 보는데 다른 단원들이랑 전혀 연계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 그러니까 2학년 이후에 배우는 과목들에 대한 공수원에서 이제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수체계와 방정식, 시계 계산,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 기초들을 갖다가 공수원, 공수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 모든 바탕을 만드는 게 사실은 집합하고 명제거든. 집합하고 명제 바탕 위에 걔네들이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필요하니까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경우에서도 그냥 확률과 통계로 보내버려도 돼. 예전에 꼭 그 공수원, 공수 이후 위치 1학년 때 공통수학에 경우에서 항상 있었던 게 아니야. 있다 없다 했거든. 야, 확률 통계로 갔다가 1학년 공통범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범위야 이게. 왜 꼭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필 여기 있어. 자, 그러면은 거기다 이거 사건과 경우에서 이름을 해놨는데 시행과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정확하지. 근데 사실은 얘가 여기서 사건과 경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교과서 자체가 없어 이게. 시작한다 하면 붙이기 이렇게 있잖아. 경우에서가 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왜 시작부터 하고 붙이기야?
아, 중학교 때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경우에서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려면 사실 시행과 사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과 경우에서라고 하는데 시행을 소개를 안 하거든. 근데 시행을 소개를 안 하고 사건을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완성을 못 해주는 거야. 그냥 이런 건 줄 알아? 너희들이 뭐 궁금해? 그냥 문제다 풀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면.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마찬가지야. 알려줄 땐 제대로 알려줘야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제목을 이제 시행과 사건이라고 했는데, 자, 이 시행과 사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운이 나왔다. 자, 요런 일이 있었다마자 주사위를 던지는 데까지가 시행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3의 운이 나온 게 사건이야. 오케이. 이게 되니? 그러니까 시행은 뭔가를 하는 것이고 사건은 그 결과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시행이라는 걸 할 때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냐?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이해되니?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은 앞면이나 뒷면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주머니 안에서 흰 구슬과 검은 구슬,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3개가 있다. 오케이? 그럼 거기서 2개를 뽑는다 라고 하면 흰, 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시행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맞니?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한 사건의 개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건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런 사건을 예측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경우에서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지. 주사위를 던지면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시행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게 사건의 개수, 가능한 사건의 개수, 그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고 다음을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지. 자, 3. 경우의 수를 세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어떻게 세야 돼? 잘 세야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었어. 20개 이하는 틀려면 혼난다. 왜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로 세 있어. 자, 아무튼 그냥 그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잘 모르겠으면 무식하게 세도 답 나오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원칙을 갖다가 좀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빠진 것이 없고 중복되지 않게 세야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이거를 갖다가 잘 여기는 써놨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노란색 쳐놓기도 했네. 근데 되게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거든. 근데 이걸 강조하지 않는 교재들도 꽤 많이 있어. 1번 하면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빠진 것이 없고 중복되지 않게. 오케이. 그러면은 빠진 것이 없고 중복되지 않게 세기 위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다른 단어에서 본 적이 있는데 태준아 우리 어디서 봤지 이거? 명확한 기준. 그렇지 집합? 집합에서 명확한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합부터 해야 된다고. 1학년 1학기에 교육과정이 뭔가 이상하다 또.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라는 바탕 위에 나머지 섞이려면 쌓아야 되는데 집합이랑 명제를 안 하고 수학을 하고 있으니 참 그러니까 처음에 집합이랑 명제가 2학기로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죠. 원래 1학기에 있었다고. 1학년 1학기 맨 앞단원이 원래 집합이었어.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앞단원도 집합이었어. 중학교 때 원래 집합 배웠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집합보다 좀 쉬운 버전으로. 고등학교 집합보다 쉬운 버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 중학교 집합에서는 그 집합 합집합 3개짜리 합집합 원술계수 공식 이런 건 없어. 그 다음에 집합에서 연산 법칙은 없어. 연산은 있는데 연산 법칙은 없어.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는 차집합까지 안 했구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까지 합집합, 교집합까지만 하고 차집합, 연집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연산 법칙이 필요가 없지. 합집합, 교집합까지만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들보르간의 법칙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 정도까지만 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때 집합을 아예 안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합을 처음 배울 때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원소날법, 조건지집법 정도 벤다이오그램까지 좀 배우고 합집합, 교집합 정도는 배운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하면 훨씬 편할 텐데 그리고 1학기 때지. 아무튼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는데 왔다 갔다 세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단순한 경우 잘 없긴 하지만 이거야. 요지를 몇 명? 한 명. 요지를 몇 명? 한 명. 요지를 몇 명? 저기가 있는 한 명. 요지를 몇 명? 한 명. 요지를 몇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세야지. 2줄에 한 명. 2줄에 0명. 이런 식으로 세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해돼요? 남학생 4명 하고 안경 쓴 애 3명. 이런 식으로 세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가능하다면 집합에서 배우는 걸로 서로소가 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다. 무엇을 갖다 미리 좀 방지하는 거냐?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기준이 세워지는 수가 있어. 왜? 배수 같은 걸로다가 원소계 수하고 막 이렇게 경우의 수하고 할 때 3의 배수, 4의 배수 막 그러면 겹치는 배수, 12의 배수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소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맞지?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뭐로 들어가야 되냐?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위에서 세운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둘로 나뉜 거야. 이해돼요? 위에 있는 기준의 사건이 이제 둘로 나눴는데 그 사건끼리 지금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했다 보니까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는 건데 언제 더하냐? 내가 본능적으로 더하고 싶으면 그냥 더해. 원래 그런 것일 가능성이 훨씬 커. 내가 나도 모르게 곱하고 싶으면 그냥 곱해. 크게 의심하지 마. 오케이? 이미 중학교 때 연습을 거쳐온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헷갈린다. 또는 너희들이 삽질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기준을 갖다 얘기를 해주겠지. 오케이?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곱의 법칙은 동시고 합의 법칙은 안 동시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시간적 동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모두 똑같이 1시 정각에 시작해야 되면 이런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동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난다 라는 거야.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에 곱한다. 단순하게 주사위랑 동전을 던진다. 그럼 얘가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지든, 주사위 먼저 던지고 동전을 나중에 던지든, 동전을 먼저 던지고 주사위 나중에 던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둘 다 던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럼 곱한다 이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안동시는 뭐냐? 둘 중 하나만 일어나는 사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안경 쓴 학생과 안 쓴 학생으로 기준을 삼았어.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 3명을 세고 안경 안 쓴 학생 2명을 셌단 말이야. 맞아? 그럼 안경 쓴 학생 하는 순간 안 쓴 학생은 없지. 안 세. 이해되니? 안경 안 쓴 학생 하는 순간 안 쓴 학생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엔 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 지금 달라지게 되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학교 때도 이게 한 명씩 고용씩 있는 내용이거든? 오케이.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업그레이드를 갖다 좀 하는데, 자, 사실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궁수2도 다 했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하게 되는 얘기야. 뭐 집합도 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합의 법칙의 확장판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보통 교재에는 잘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맞불 교과서는 있을 수도 없냐? 아, 없네. 그렇군요. 자, 포함과 배제. 자, 포함과 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N, A 합집합 B는 주여가 N, A 합집합 B 공식 집합 N, A 합집합 B 공식.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 태준아, N, A 합집합 B 공식 NA NB 기억나? 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추워. 키이고 온도는 한 3도만 낮추자. 합의점. 키기는 키지만 온도 3도만 낮추자. 자, 그러니까 그냥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으면 내가 기준을 세우긴 세웠는데 거기서 겹치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으면. 이해되니? 2번 센 건 한 번 뺀다. 이해되니? 뭐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중복되지 않게 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빠진 개수를 셀 거를 갖다가 안 세게 되는 경우 잘 없거든. 실제로 실수는 세 걸 또 세는 데 많이 써. 또 세는 데서 많이 나오지. 빠지는 것도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긴 하다. 분류를 세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수 조건, 이렇게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1이 한 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갈 때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데 0개부터 세야 되는 경우가 있어. 1이 한 개도 안 들어가, 그 다음 2이 한 개 들어가, 1이 2개 들어가. 이렇게 세야 되는데 0개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해. 이게 좀 너무 뭐랄까 초등학교 때보다 박혀있는 인식이라고 그럴까? 한 개가 시작이라고 하는 인식. 0개부터 세야 되는데 한 개부터 세가지고 빠지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다. 어쨌든 얘는 중복에 대한 얘기인 거야. 중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 A 6건. 자, 다시 주역식의 기호를 주마. N, A 6건. N, A 여집합. NU
빼기 NA. 자, 얘는 기억이 났음. 오케이. 요런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여 집합이잖아. 근데 이제 경우에서도 보통 여 사건이라고 불러. 사건이라고 표현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 문제가 원하는 방향을 세는 것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걸 세는 게 더 빠른 경우. 언제 많이 나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 많이 등장하지. 남녀 섞어서 줄을 세우는데 양끝 쪽에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럼 양끝 모두 여학생인 것 같아. 이렇게 빼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편하다 이런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자, 뭐 안경 쓴 학생 적어도 2명은 이웃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셋이 다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빼는 게 더 편하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쓰는 내용이기도 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기도 해. 표현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기본적으로 포함과 매제의 원리다. 일단 다 세서 중복을 빼든지 다 센 데서 원하지 않는 건 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과 매제의 원리라고 한다. 합의 법칙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균일성의 원리. 자, 고배 법칙의 확장판인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랑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 수형도라고 하는 데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자로 쓰자. A, B, C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려고 해.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이미 중학교 때 다 공식으로 외운 상태잖아. 맞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 일단 A와 B와 C를 쓸 거예요. 그죠? 그럼 A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아, B, C요. B 뒤에 뭐가 있어? A하고 C요. C 뒤에 뭐가 있어? A하고 B요. 이렇게 하지? 맞지? 그 다음에 A, B 뒤에는 뭐예요? C. A, C 뒤에는 뭐예요? B. 이렇게 하잖아. 기억나?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기억나? 했던 것 같은? 본 적 있음? 처음 봐? 초등학교 때 잘못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분명히 경고일 수가 있어요.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 수영도라고 해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A로 시작과 B로 시작과 C로 시작이 그 뒤에 나머지 두 개의 문자를 갖다가 배열을 해줄 때 조건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갖다 이해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센다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6가지가 되는 거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2가지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거니까 6가지로 세는 것인데 그게 이쪽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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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가 같게 나오겠냐 다르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조건이 그게 똑같은가 다른가 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납득? 자, 그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건이 똑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그림을 생략하고 3 곱하기 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면 A 다음에 B가 오는 거랑 C가 오는 거랑 조건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B 뒤에 문자 배열과 C 뒤에 문자 배열이 개수가 같겠냐 다르겠냐?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냐 아니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얘도 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를 갖다가 지우고 2 곱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마지막에 몇 가지여서 한 가지요. 그러니까는 1열로 세우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게 조건의 균일성에 의해서 완성되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겠지만 사실 이걸 개념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수용도라고 하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공식이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를 하잖아. 경우의 수가 아토막으로 이 교재에서는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조합이랑 거의 상등분대에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교재들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좁고 순열, 조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순열이 이제 공식이 있는 거지. 조합도 이제 공식이 있는 거야. 근데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공식을 하기 전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공식이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다. 오케이? 어떤 경우에 하대업체가 부분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야.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 이게. 오케이? 그럴 경우에 일일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균일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답에는 50가지 쓰면 되는데 이 50줄을 갖다 다 그리자라고 하면 솔직히 해봤자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거 갖다가 균일성의 원리를 통해서 곱셈을 쭉쭉 줄여줘가지고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곱셈으로 처리하다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배업체 확장판이다 이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균일성의 원리까지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포항가배제와 균일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잘 소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는 균일성의 원리는 뒤에 문제 유형도 좀 있어. 오케이. 자, 아무튼 나머지 예제들은 차례차례 보려고 하는데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예제들 좀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하기로 합시다.
자, 다시 공부합시다. 이원이는 또 친구랑 편의점에 갔나 보구만. 내가 아직 안 돌아왔나 보구만. 자, 여기서 하게 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중학교 때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일 것이다. 어디에서 중학교 때 너희들이 뭐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이나 이런 걸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에서 사실 아직 공식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뒤에 공식 추가돼도 일부는 또 중학교 때 봤던 문제들이 또 껴있어요. 자, 아무튼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자, 거기서 합의사의 배수, 합의사의 배수.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그 녀석이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는 2부터 4까지. 그럼 2부터 4까지 중에 4의 배수는 4, 8, 12야. 맞니? 그러니까 이걸로 분류를 하는 거야. 4가 나오는 경우에서, 8이 나오는 경우에서, 12가 나오는 경우에서. 그럼 얘들끼리는 4가 나오면 8이나 12가 못 나오지. 8이 나오면 4나 12가 못 나오고요. 12가 나오면 8이나 4가 못 나옵니다.
중복되지 않는 기준이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만 빠진 것도 없지. 4, 8, 11 말고 다른 4의 배수는 2부터 12 사이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면은 4가 나오는 거는 1 더하기 3부터 2 더하기 2, 3 더하기 1까지. 자, 요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은 8이 나오는 경우는 2 더하기 6부터 점점점, 자, 6 더하기 2까지. 얘가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6 더하기 6 말고 없지? 한 가지. 자, 그럼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더해서 마무리. 와, 이거는 최상위 수학 가기 전에 풀 수 있겠는걸? 그치? 중학교 때 교재 기초문제지에서도 다 나올 만한 상태. 이해되시나요? 자, 원칙을 갖다가 좀 설명하기 위한 상태였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20장의 카드. 자,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수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 10의 약수 또는 4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자, 그러니까 얘가 대놓고 지금 포함과 배제야. 뭐야? 또는이면 무슨 집합? 그치, 합집합.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합집합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하겠지만 집합을 좀 끌고 와서 합집합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10의 약수는 1, 2, 5, 10. 사실 약수의 개수는 4개라고 세는 게 더 쉽기는 한데 왜 굳이 쓰고 있냐? 왜 교집합 봐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 8, 12, 16, 20. 6개. 맞지? 자, 그럼 그 중에 누가 겹쳤어? 겹치기 없네. 자,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6 해서 10으로 끝. 이해되시나요? 계속 맞겠느냐? 오케이. 겹치기 없는 거 맞지? 5개야? 아, 5개? 미안해. 9개 끝.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5의 배수. 둘 다 배수면 겹친 거 세는 게 좀 쉽지. 맞지?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에 대한 얘기고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20. 그러니까는 28하고 딱 겹치겠지. 맞아? 그러면은 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4의 배수 5개 더하기 5의 배수 4개에서 겹친 거 하나 빼줘라. 이해되니? 자, 요런 게 포함과 배제의 원리다. That's this.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노가다의 시작. (3번에) 1번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몇이 되는 10을 만족하는 순서 쌍계수. 자,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의 정수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건데, 이렇게 합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음의 정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대체 곱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자연수는 0이 안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디부터 차례차례 대입을 해? 개수 큰 쪽 Z. 그러니까 사실은 크다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분류 개수가 제일 적어지는 쪽부터라고 보는 게 제일 맞거든. 오케이. 근데 보통은 개수가 큰 쪽이 분류 개수가 제일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Z가 가능한 게
몇부터 가능하냐? 제일 큰 수부터 생각하는 게 사실 좀 더 쉽거든. 그러면 사실 10보다 작은 걸 생각한다면 z가 3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z가 3이 되면 y가 0이 돼. 안 되지. 그래서 z가 2, z가 1 요렇게 둘로 갈라져. 그럼 거기서 y가 누가 가능하냐까지만 세면 x는 안 세도 돼. 왜? 남은 거 그냥 x가 가져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y를 갖다가 셀 때 z가 2가 들어가게 됐으면 x 더하기 2y가 4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맞니? 그럼 여기서 x가 0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세줘야 돼. 그럼 y가 2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y가 1만 가능해.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z가 1이 된 경우에는 x 더하기 2y가 7이 된 거지. 그럼 y가 몇 가지 가능하냐? 제일 큰 게 3까지 가능하지. 그럼 3, 2,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 x가 뭐가 된지 굳이 안 따져도 돼. 이제 0은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다 따졌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우리는 z가 2냐 1이냐 라고 하는 분류를 갖다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 기준인 거지. 이해돼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얘랑 겹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이랑 3이랑 더해서 4가지 순서상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럼 이게 2번에 부등식이 되면은 좀 더 까다롭지. 자, 3x 플러스 y가 10 이하 마찬가지로 자연수. 자, 그럼 이거는 x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x가 3일 때, x가 2일 때, x가 1일 때. 그럼 얘 같은 것도 겹치는 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거기서 얘는 부등식이 y는 1이야, y는 4이야, y는 7이야 하면 이제 쉬워. 하나, 넷, 7이야. 개수가. 왜? 자연수니까 1이야.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7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이거는. 노가다 해야 된다는 그거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1.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 100자리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누구냐? 2, 3, 5, 7까지지? 왜? 100의 자리 수지가 한 자리만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다음 수들부터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건 3, 6, 9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의 숫자는 0이 아니다. 그래, 이런 말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약수배수 관계에서 0이랑 음의 점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의 점수는 불가능하죠. 원래 기본적으로 0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좀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호야? 패딩을 좀 벗어볼까?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8의 약수. 그러면은 얘는 가능한 게 1, 2, 4,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와 3과 4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곱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내가 당연히 곱하고 있다라고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 헷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100자리도 구해야 하고 10자리도 구해야 되고 1자리도 구해야 이 사건 전체가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지. 그게 동시라는 표현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48가지. 자,
48개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A 뿔 B 마시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P 플러스 Q,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R 더하기 S. 자, R 더하기 S.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자, 이 구조의 문제는 이제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동류항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 모두 X로 만들어져, 여기 모두 X로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X제곱 X 상수항, X 상수항 이런 식으로 동류항이 생기지. 한계수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 다 다른 문자로 만들어놨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개수가 몇이 붙어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동명계산이 되지가 않을 테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요거 전개하면서 3 곱하기 2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오케이? 요거 전개하면서 2 곱하기 2의 항의 개수가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배 법칙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면 항을 만들 때 나는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3가지 이렇게 보는 거야. 난 이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2가지 이렇게 보는 거고. 오케이? 그럼 둘 다 골라야지. 그래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건 덧셈, 합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덧셈이라서 여기랑 동류항이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덧셈. 이건 합의 법칙이랑 좀 다른 거야. 이해되니? 그냥 개수상 계산인 거지, 그냥. 이해돼요? 여기 고배 법칙, 여기 고배 법칙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오케이? 이 덧셈은 합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덧셈이라서입니다. 동류항이 없어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6 더하기 4에서 10개의 항이 나오게 된다.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고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수의 개수가 고배 법칙. 자, 중학교 때도 약수의 개수 공식 배우나? 아, 이거 진짜 감동을 한데.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 공식 배우냐? 안 배우냐? 근데 사실 약수의 개수 공식들은 다 알고 있죠, 사실. 자, 1번에 72에 약수의 개수 공식 알고 있어도 다시 해설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 일단 뭐를 하지? 72를? 그치, 소인수 분해를 하죠. 자, 그래서 얘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만들어 놓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약수의 개수 공식이 어떻게 되냐? 3 더하기 1 그치, 3 더하기 1 2 더하기 자, 요렇게 이제 공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 공식이 이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서 72의 약수를 만들 건데, 그거는 여기 있는 2 중에서 몇 개를 하나 집어넣고, 3 중에서 몇 개를 집어넣어서 곱해가지고 약수를 만들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라고 하는 것의 선택이 0, 1, 2, 3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니? 세 제곱으로 돼 있으면 0개를 집어넣는다를 포함해서 개수가 하나 늘어나서 3 더하기 1로 경우에서 표현되는 거. 이해되니? 그럼 3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0, 1, 2개라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0개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세 가지. 그러면은 얘도 몇 개 집어넣을지를 선택을 해야 하고 얘도 몇 개 집어넣을지를 선택을 해야 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둘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곱한다야. 자, 그걸 통해서 공식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2번에 72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공식 나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냐? 소인수 분해를 바탕으로 하죠. 이렇게 해놓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지. 기억됐나? 이게 왜 가능하냐? 사실은 모든 약수를 다 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쭉 다 쓸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리고 다 더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전개하는 게 여기 이제 전개하는 거랑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여기 전개하는 거랑 맞아 떨어져서 4 곱하기 3 12개 항의 개수랑 맞아 떨어지지. 맞지? 오케이, 개수로 보면. 근데 그 합을 구하자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요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약수들이 하나씩 다 등장을 하게 되거든. 나올 수 있는 모든 약수가. 그러면은 이 전개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운데가 또 다 덧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전개해 놓으면 실제로 약수들을 갖다 더하는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할 거냐? 안 하지. 어차피 계산은 값은 똑같으니까. 전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따로 계산을 하고 1 더하기 3 더하기 9를 갖다가 따로 계산을 해서 15 곱하기 13으로다가 계산을 하지. 이해돼요? 요렇게 계산하는 게 일일이 전개해서 합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오케이? 그럼 결국 이 녀석은 어디로 연결이 되게 돼 있냐? 지윤이랑 지호 지금 대수지도 어디 나오고 있지? 지금 삼각함수. 삼각함수 나오고 있어? 이제 삼각함수 끝나고 나면은 수열을 들어갈 차례일 거거든요. 제목은 들어갔나 수열이라고? 교재를 봤으니까 교재에서 제목이 있는 건 봤겠지, 수열? 아직 배운 적은 없지, 수열, 전에. 수열이라고 하는 데 가면 등비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데가 있어.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물론 이거보다 개수가 좀 더 많아. 거기서 활용용으로 다시 넣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대수에서 등비수열 합단원에 가면은 72의 양의 약수 총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을 만들어서 그 녀석의 약수 총 어느 정도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노가다로 이렇게 15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잖아 이제. 그 공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지 대수에. 오케이. 어쨌든 나중에 확장되는 유형이 있다. 자, 그러면은 3번에 12의 n제곱에 약수의 개수 66. 약수의 개수 66. 자, 그럼 12의 n제곱이면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잖아, 맞니?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2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해서 66이라는 얘기네? 맞니? 자,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어차피 얘네는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니까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니까 11, 6 이게 숫자가 소인수가 11이 너무 튀잖아. 맞지? 그럼 요렇게 보면 n이 오면 되겠네. 이 순열조합까지 포함해서 이런 계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거든요.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에 독특한 소인수, 그러니까 소인수가 되게 큰 애가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다가 두수의 곱을 좀 맞춰주는 거야. 이해돼요? 특히 이제 이쪽 말고 뒤에 순열조합으로 하면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 그럼 그때는 알아보기가 더 편하고 좋다, 쉽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망. 이 도로망도 중학교 때 많이 나오지. 번 도로망. A 지점, B 지점, 위로 P 지점, 요렇게는 길이 3개. P 지점에서 B 지점으로는 길이 2개. 아래쪽에 Q 지점. A에서 Q 지점으로는 길이 2개. 그 다음에 Q 지점에서 B 지점으로는 길이 4개. 요렇게 도로망이 있어. 자,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자, 거기서 1번에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곱의 법칙이죠. 맞지? 자,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에서 6까지. 요건 어려울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 나면 1번 답이랑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게 2 곱하기 4에서 8이니까 더해서 6 더하기 8에서 1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번에 A, B, A 왕복 P 반드시 오직 한 번. P 반드시 오직 한 번. 응? 밑에 쭉 꼭 있어야 돼. 원래 지나간 지점 다시 지나갈 수 없다며. 그치? 원래 지나간 지점을 다시 지날 수 없으면 P를 갈 때 지나서 올 때 지나서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갈 때 P를 지나서 올 때는 Q를 지나야 되는 거고, 갈 때 Q 지나서 올 때 P 지나야 되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멍청하게 내놨어? 자, 차라리 어떻게 문제를 내면 이게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가 아니라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날 수 없다. 그럼 되게 힘들어져 이게 문제가. 나의 화 올라. 오케이. 그럼 길만 피하면 지점을 또 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해돼요? 대신에 한 번 갔다 한 번 온다 정도는 좀 줘야 돼. 안 그러면 뱅글뱅글 돌면서 막 진짜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한 번 갔다 한 번 오는 걸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문제 내는 사람도 말을 갖다가 되게 잘 골라서 내야 돼. 어쨌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6가지로 가서 8가지로 돌아오거나 오케이? 아니면 8가지로 가서 6가지로 돌아오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다. 오케이? 그럼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6 곱하기 8인 거지. 원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도나 경우의 수가 다를 수가 없잖아. 원래 똑같게 생겼잖아. 맞니? 자, 그래서 요렇게 볼 수 있겠다.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320쪽 지불금액. 오늘은 지불금액까지만 하고 색칠하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 아무 시간 또 뭐 개별 질문도 또 풀이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자, 7번 지불 방법과 지불금액.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이 뭔 차이냐? 방법 똑같은 돈의 방법이 다른 거. 그렇지, 그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내는데 500원 500원과 1,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10개와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를 지불 방법에서는 다른 것으로 보는 거고 지불 금액에서는 같은 걸로 본다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순수하게 경우의 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될 때는 지불 금액이 훨씬 어려운 유형이 됩니다. 막 중복들이 발생을 하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불 금액을 갖다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요령이 좀 필요해요. 자, 어떤 거냐면 잔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잔돈을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이 좀 있어. 잔돈을 바꿀 수 있는 기준. 예를 들면 내가 이미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 500원짜리도 한 개 있어. 그럼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하나는 이게 값이 같은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정말 죄송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500원짜리 100원짜리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10개가 되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100원짜리 10개로 1,000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 나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어. 근데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이걸 못 바꾸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 원리는 뭐냐면 내가 100원짜리가 이미 5개가 있었잖아. 그럼 원래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게 중복이 생겨서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100원짜리가 5개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있을 때나 100원짜리를 갖다 그냥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나 100원부터 1000원까지 낼 수 있다가 똑같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이 똑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800원이면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8개랑 낼 수 있는 개수가 달라. 뭐냐? 100원, 200원, 300원 한 다음에 4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중간에 비는 자리가 생겨. 오케이? 그럼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게 될 때 이걸 이제 환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100원, 500원, 1000원으로 설명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10,000원, 5,000원, 1,000원일 때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러니 그러니까 5단위로 만들어진 거는 존재하는 순간 작은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가 있어. 500원짜리도 있어. 그럼 1,000원짜리 바로 5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500원 단위로 건너뛰는 거 얼마든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니 1단위는 4개 이상 존재해야 환전이 가능해. 그리고 환전을 해야 계산이 편해져. 환전을 안 하면 헤매게 돼 있어. 중복 제거가 힘들어져. 이해되니? 그러니까 왜 기준이 4개야? 4개를 모아서 5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4개 다음이 5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지. 근데 이게 4개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5단위가 존재할 때 5단위와 1단위의 사이에 문제거든. 근데 5단위가 존재를 안 한다. 그러면은 10과 1을 건너뛰려면 막 1자리가 9개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야 환전이 되는 거야. 환전을 안 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자,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럼 얘는 100원짜리 2개,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 요렇게 돼 있지. 너무 작은 금액일 때 이걸로 뭘 지금 추파춥스 사러 가는 거. 요새 추파춥스 얼마야? 한 개? 300원. 300원? 아, 추파춥스 가능. 추파춥스보다 비싼 건 못 사지. 자, 어쨌든 문제가 너무 돈으로 얘기를 했으면 좀 현실성을 느끼게 좀 해줘야지. 너무 혹시 넷플릭스 보는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니? 넷플릭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스터 선샤인 같은 이런 시대극 같은 걸 보면 이 정도면 큰 금액이지. 엄청 큰 금액. 막 집도 살 수 있어, 이 돈이. 자, 아무튼 자, 이걸 가지고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을 물어보는데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자,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약수의 개수랑 느낌이 비슷해. 약수의 개수랑. 이렇게.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갖다가 낼 때 2개, 하나, 빵개까지 가는. 얘도 2개, 하나, 빵개까지 가는. 얘도 4개, 2개, 1개, 빵개까지 가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야 되지. 맞아? 거기서 딱 하나를 빼. 뭐냐? 빵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원 지불은 제외한다라고 적혀있죠. 이 문제가 써줘야 돼. 의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 걸 빼먹었다. 그래도 빼기를 해주세요.
빼보고 선생님이 실수한 거지 문제의 기본 컨셉은 원래 이겁니다. 이랬니? 편의점에 갔다가 둘러보다가 다시 나왔어. 돈 냈어? 지불 자체를 안 했잖아. 얘네니 지불 방법이게 지불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빵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45 빼기 44 요게 되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자 요렇게 환전이 가능해? 50원짜리 라인이 존재하는 순간 가능해. 가능. 여기는 가능해? 4개 이상이면 가능이야. 오케이. 10원짜리 4개니까 가능이야. 이거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 가진 게 총 얼마지? 340원? 맞니? 340원이면 10원짜리가 몇 개? 34개? 10원짜리 34개로 바꾼 거야. 34가지. 끝. 이렇게 돼.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사실 4개가 입장이 되게 독특한 위치거든. 3개면 환전이 안 돼. 이겠지, 그지? 3개, 2개 하나면 환전이 안 돼. 5개 이상이면 반드시 환전을 해야 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되니? 4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4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 중복은 발생을 안 하거든. 오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환전이 가능한데, 오케이? 환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 환전을 안 하고 쓴다고 하자. 작태값이 나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는 건데 4개로 환전을 하는 게 편해. 계산이. 보시다시피 340원, 10원짜리 34개 이렇게 끝나니까 안 하는 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못 하는 경우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10원짜리가 3개일 때를 대비해서. 이해되니?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만 가능했잖아. 맞지? 그럼 요렇게만 얼마야? 그치, 300원이지. 300원 더하기 45원은? 맞니? 그럼 이 300원은 50원짜리 몇 개야? 자, 개수로 빨리빨리 바꾸는 게 가능하면 그냥 바로 개수에서 가도 돼. 100원짜리 2개면 50원짜리 4개니까 전체 6개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헷갈리면 전체 금액으로 바꾼 다음에 그럼 다시 50원짜리 몇 개냐고 해. 오케이? 그럼 여기는 6 더하기는? 7 곱하기 4 더하기는? 5 빼기 1. 위에 지불 금액처럼. 지불 방법처럼. 이래요. 끊기면 끊긴 자리에서 지불 방법이랑 똑같이 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똑같이 34개가 나오거든? 34가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10원짜리가 4개가 아니라 3개였다라고 꼭 이런 방법으로 지금 풀어줘야 돼. 이해되니? 근데 4개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게 더 편하지. 오케이? 5개 이상은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왜? 중복이 발생을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환전 과정이 들어가라. 안 그러면 중복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렇게 안 하면. 이해되니? 자, 이거 요령을 잘 기억해야 돼. 관심 갖는 만큼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태준이랑 규혁이는 이 얘기를 갖다가 공수 투 시간에 자주 들었겠지. 관심 갖는 만큼 기억하게 된다고. 자, 관심 갖는 만큼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소 여기 681번까지 2차 부등식의 터프 문제를 오늘 숙제로 내줘야 하냐,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하냐. 숙제가 그렇게 여전히 또 많이 남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오늘 같이 내주는 게 낫겠다. 전에 편하게 하라고 터프를 중간에 자꾸 끊었었는데 다들 터프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케이. 터프 문제 그냥 푸는데 그냥 잘 푸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는 자 320쪽까지 그냥 쭉 숙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자, 숙제 질문 중에 아까 공통 질문한 거 말고 나머지 질문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도록 합시다.